자, 중단원 96쪽에 16번. 자, 질문 받겠습니다. 중단원 96쪽에 16번. 자, 같이 틀린 거는 같이 봐줘. 자, 96쪽에 16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쌍곡선의 두 초점 F''과 쌍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 친구의 둘레 길이가 26일 때 이거 구해줘.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간단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딱 지금 세팅이 뭐냐면 또 아마 정의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모양부터 체크할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위아래로 볼록한 요런 식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그럼 4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초점이라 불리는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해보시면 초점은 0,5 밑에 0,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편의상 위에 있는 걸 F라고 두고 밑에 있는 걸 F'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위의 점, 사실 뭐 위의 점이란 거는 뭐 어디에든 있을 수 있긴 한데 저는 편의상 여기를 P라고 두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거든요. 삼각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삼각형에 뭐가 나와 있냐면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다. 자,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요 길이는 이미 알고 있고요. 자,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두면 첫 번째 식이 요 둘레에서 나온다는 점. 즉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 얼마다? 26이다.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A 더하기 B가 16이다. 시간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은요. 딱 상태가 뭐를 쓰기 좋아? 이 정의를 이용해서 시간화를 더 만들겠습니다. 정의가 뭐였냐면 쌍곡선의 정의는 두 개의 차이가 일정한데 요게 뭐로 일정하다? 여기 있는 주축의 길이 요게 이제 주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A, B가 나와서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혹시 가은아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그냥 A, B 나와서 끝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PF 제곱 즉 A 제곱 마이너스 PF 프라임 제곱 B 제곱의 절대값이니까 A, B를 구해서 이제 빼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세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하는 많이 풀어본 건 아니지만 요 근래 물론 뭐 옛날까지 포함하면 많이 풀어봤겠죠. 근데 다시 드는 생각은 이런 특히 둘레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둘레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편이고 보통 뭐 국룰은 이제 둘레 같은 게 나오면 또 정의 같은 거 딱 쓸만 하거든요. 정의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하고요. 제가 요즘에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목이 좀 잠겨요.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헛기침이 좀 나온다. 지금 차도 먹고 있는데 자 질문 또 해주세요. 질문 해주세요. 질문해줘. 자 95쪽에 9번이랑 12번 1타 2피네요. 가겠습니다. 95쪽에 9번부터 할게요. 그럼 제가 9번 설명드리고 잠깐 이제 필기할 시간 드리고 12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9번 자 이 도형 아마 일단 질문이 나온 의도가 저 도형이 쌤 너무 이상한데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마도 저희가 아마 수업 시간에 그 절대값이 들어간 그런 함수 같은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아마 y 쪽에 절대값이 있는 건 처음 봤을 거야.
참고로 저는 어릴 때 저런 것도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거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저 친구의 뭐 그래프라던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뭐 하면 돼? 자, 시키는 게 이거예요. X축과 Y축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교점을 구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 특히 X축과 만나는 점은요, 뭐죠? Y 값이 0일 때 아닌가요? 다시. Y축과 만나는 점은 X 값이 0일 때라 생각보다 연립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교점은 일종의 연립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식에다가 첫 번째 식, 자, X축과의 교점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주어진 식에다가 Y 자리에 0을 대입하시면 돼.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연립입니다. 자, Y 자리에 0 대입하시면 절대값 X는 6이 나오고 얘는 풀 수 있잖아요. 그럼 X는 뿔마 6 맞나? 자, 그러므로 자, 교점으로 말하자면 6,0 마이너스 6,0 이렇게 점 두 개가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는 y축과의 교점이고 이거는 x값이 0일 때니까 마찬가지로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뭐 절대값 방정식인데 이거 푸는 건 거창한 거 필요 없거든. 자, 이렇게 해서 뿔마 붙이면 되고 그러므로 교점을 말하자면 0,3 0,3인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얘네들을 교점으로 꼭지점으로 하는 타원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얘네들을 교점으로 꼭지점으로 하는 타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원. 뭐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해 드릴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6,0 그리고 마이너스 6,0 그리고 0,3 그리고 0,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하는 타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성종아 식 만들 수 있겠니 없겠니? 대충 다 온 것 같은데 성종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대충 뭐 알 수 있잖아요. 요런 모양이란 말은 일단은 중심이 0,0이거든. 즉 기본형이고 기본형의 뼈대를 만들자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맞나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쭉 긴 모양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있는 6을 가지고 a제곱 만들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가지고 b제곱을 만들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리해보세요. 초점 사이의 거리는 초점 구해서 거리 재면 되겠죠. 정리해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첫 번째 문장에서 저 식을 보자마자 바로 포기한 친구들, 바로 써렌. 뭐 게임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들 너무 포기를 쉽게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 너네 다음 주가 시험인데 아직 일주일 이나 남았거든. 어쨌든 너무 포기를 일찍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이 문제는 이제 교점을 구하는 문제라 일종의 연립 같은 걸 하면 되는데 x축과의 교점이니까 y 자리에 0을 넣으면 되고 자, y축과의 교점이니까 x에다가 0을 넣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점 4개를 구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타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간단히 묘사해 보시면 장축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a랑 b를 옮겨 쓸 수가 있고 초점은 구해서 거리는 재면 되겠죠. 아마 정답은 암산하니까 2번이겠죠? 분위기상. 자, 20초 뒤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2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타원의 초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 자, 일단은 두 초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루트 36이니까 6. 즉, 자, 얘는 x축 위에 있는 6,0 마이너스 6,0이고
이거를 자 오랜만이네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이 원의 방정식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혹시 성중아 오랜만인데 이 상황 기억나니? 작년도에. 다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런 걸 지름이라 불러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걸 지름이라 부르는데 위에서 구한 6,0 마이너스 6,0이 뭐래요? 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라는 거야. 물론 실제로는 이런 그림 아닙니다. 좀 약간 대충 그린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오랜만인데 지름의 양 끝점에는 크게 두 가지 어떤 뭐랄까 조건이랄까 두 가지 조건을 뽑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게 이제 길이가 똑같다는 거지. 즉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뭐다? 이제 이 두 양끝점의 중점이 돼요. 그래서 중점 구해 보시면 자, 요게 뭐냐면 센터 0,0이 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사이에 길이를 재시면 요게 반지름이겠지. 반지름 6 나오겠네요. 이거 가지고 오랜만에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름의 양 끝점 오랜만에 나왔는데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시면 이 타원과 이 원의 교점 또 나왔네. 방금 전 문제도 교점이었죠. 교점은 두 식을 뭐 하라고 했냐면 연립하라고 했잖아.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지환이었나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이 두 식 뭔가 연립을 할 만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돼? 이 식을 y제곱은 이렇게 정리하시며 요 y제곱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거든.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결국 이 식 풀면 x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다음은 죄송한데 넘겨드려도 될까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푸시면요. 뭐 구할 수 있다? 교점 P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교점 P 구하시면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인데 한번 점을 예쁘게 찍어 보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삼각형 넓이일 겁니다. 성중아. 혹시 그 다음은 해볼 수 있겠니 없겠니? 말 좀 해줄래?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연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립하면 x값 구할 수 있고 y값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p 완성되고 삼각형 넓이도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 같은 걸 몰라가지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이 원이라는 게 쌤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말했지만 이 원이란 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얘도 2차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2차 곡선은 총 4종류가 있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는 오늘 실제로 이제 뒤에 그 수능 기출에도 원이 막 콜라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원을 건드리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고 가은이 97쪽에 20번 가겠습니다.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해 보세요. 자, 97쪽에 20번. 아, 제가 여기 위에 보니까 하나 필기한 게 있네. 19번 문제 풀었던 기억나? 여기 써 있네요. 19번이랑 뭔가 결이 유사하다. 뭐 그런 말은 써 있긴 하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결인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97쪽에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식을 같이 봐줘. 자,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이 AB에서 준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A', B'이라고 하자. 그리고 저 선분을 곱한 게 4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뭐 하고 싶냐며. 또 역시나 뭐 하고 싶냐며 그림으로 묘사를 하자. 이거 여러분들 이대로 두면요 진짜로 상상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간단히 그려보시면 시키는 게 있잖아요.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거든. 쌤 근데 포물선에 방정식도 없는데 얘 어딘지 알고 어떻게 그려요? 결론적으로 대충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포물선의 방정식이 중요했더라면 뭔가 어떤 식의 뼈대라던가 뭐 초점이라던가 힌트를 줬을 건데 그런 게 없단 말은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포물선의 생긴 모양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자, 저희가 가장 만만한 포물선은요. 뭐 예를 들어 요런 느낌 아닌가요? 제일 만만해 보이는. 자, 요거라고 두고 이거의 초점도 내 맘대로 콕 찍어 주겠습니다. F. 그리고 자,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자,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역시나 내 마음대로 요렇게.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건 있어. 제가 그동안 경험상 요 그림을 많이 봐가지고 약간 참고한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 애를 그었을 때 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 보이세요? 이거를 AB라고 하재요. AB라고 하자.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시키는 거는 이 두 점에서 준선에다가 준선 한번 그어볼까? 준선은요 여기 어딘가쯤에 있겠죠. 특징은 뭐다? 꼭지점에서 초점까지랑 준선까지랑 길이가 똑같다는 점. 그리고 이 준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자. 즉 이렇게 그려보시면 수선의 발 90도, 여기를 A 프라임,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하자까지 간단히 묘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AF 곱하기 BF. 자 AF가 여기고요. BF가 여기입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4일 때 자 마지막에 묻는 사다리꼴은요. 자 어디를 말한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역시나 또 뭐 일단 해봐야 될 거니까 자, 문자 하나 빌려 쓸까요? 글쎄, 어디를 문자로 쓸까요? 그게 관건인데, 어, 음, 일단은 이거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나왔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뭐 A라던가 B라고 주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요 길이를 A라고 두고, 요 길이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자, 요 주어진 식을 A 곱하기 B는 4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이번 문제도 포물선의 정의를 쓰겠습니다.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요 길이와 어디가 자 그림은 좀 이상한데요.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즉 여기도 A가 됩니다. 다시 자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세모 여기도 B가 됩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야 되니까 이 높이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자 보조하는 선한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 선한계를 그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요 길이는 A 빼기 B 맞나요? 그래서 A 빼기 B로 구할 수 있고 즉 여기 있는 요 높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가 있어요. 즉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네모 제곱은 얼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암산하겠습니다. 네모 제곱은 4AB가 나오고 네모는 2 루트 AB가 나옵니다. 자, 2 루트 AB. 자, 요게 뭐냐면 사다리꼴의 높이다.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자, 한번 넓이 한번씩 만들어 볼까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아시겠죠. 자,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거고 이 약분되면서 A 플러스 B 곱하기 루트 AB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A 곱하기 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A 곱하기 B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2A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란 문제니까 냄새 나시죠? 산술기하 냄새. 산술기하로 뒤로 가시면 요 자리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A 곱하기 B가 4니까요. 대입하시면 최소값은 8입니다. 혹시 가은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문제긴 하거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에 필기를 뭐라고 했냐면 다시 볼까요? 이거랑 결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 드네요. 실제로 거의 비슷하네. 사다리꼴 나오고 뭐 비슷하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약간 이런 게 이제 제가 하는 말 중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따라간다는 거를
여기 사실 뭐 시우도 마찬가지로 저랑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수학이 이런 수학이에요. 저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신에 이제 저의 뭐 강점이랄까? 나름 이제 정리를 열심히 해요. 나름 이제 평상시에도 그런 걸 좀 좋아라 하고, 특히 수학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끊고 뭔가를 할 거를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 막 푼 거를 제가 보면요. 딱 보면 이렇게 드는 감상은 아 이거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어. 실제로 본인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도 잘 안 돼. 보면 뭔가 막 두서가 없어요. 읽어보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따라가시면 이제 이 정도는 풀 수 있다. 자, 정리해 보시고 또 질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질문해 줘. 그, 그 밑에 21번이랑 오른쪽에 24번, 뒷장에 18번. 오늘 질문 많네요. 네, 질문 많이 하세요. 자, 밑에 있는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기 위에 한 점 피해서 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8일 때 양수 k 값을 구해라. 얘는 이제 딱 봐도 거리의 합 나왔으니까 타원의 정의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은 얘 설명드릴게요. 자, 얘 일단은 시계 모양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양쪽에다가 k제곱 나누시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1로 바꿨고요. 다시 이것도 아직 썩 예쁜 모양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쁘다는 거는 자,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하는 게 예쁜 모양 맞나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 동현이었나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예쁜 모양이야. 얘랑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자, 읽어보시면 거리의 합. 자, 타원의 정의는요. 이 거리의 합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뭘로 일정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축의 길이로 일정합니다. 즉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둘 중에 누가 장축인지를 알아오셔야 되는데 두 개 한번 통분해 보시면요. 왼쪽 거 12분의 k제곱, 오른쪽 거 12분의 3k제곱이니까 이게 더 크죠. 즉 이쪽에서 장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 장축 꺼낼 줄 아시죠? 요게 2분의 k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거에다가 2배를 하시는 게 장축이에요. 그래서 k 값이 바로 나옵니다.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얘를 일단 첫 번째 식을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거리의 합, 장축 준 거야. 사실 저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장축을 준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 장축 줄게. 대신에 그냥 안 주고 거리의 합. 쌍곡선에서는 거리의 차. 뭐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장축이 둘 중에 더 큰 쪽이거든. 근데 두 개를 통분해 보시면 오른쪽이 더 커요. 즉 오른쪽이 장축 자리니까 장축을 꺼낼 줄 아시면 꺼내셔가지고 만나보시면 k 값이 곧바로 나옵니다. 정리해봤으면 오른쪽에 있는 24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4번 문제는 이제 읽어보시면 쌍곡선이 하나 있고 두 초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90도. 사실 저 90도란 조건은 참 많이 봤어요. 쌤, 저기 분모 자리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요. 자, 여기서 분모 분자에다가 6을 나눈 거예요. 천천히 써드릴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6을 나누시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여기서 여기는 약분되면서 분자의 x제곱만 남고
분모 자리에 6분의 k제곱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앞에 있는 요 꼬다리를 떼기 위해서 나누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4번 문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저는 이제 보자마자 저도 풀어봤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도 라이브가 아닙니다. 솔직히 죄송한데 라이브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으시면 솔직히 그냥 돈만 날리는 거야. 아무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읽어보시면 저는 이제 이 90도를 보고 예전에 이제 그 유형편이었나? 개념 플러스 유형. 아, 참고로 제가 드린 복습자를 넘겨보시면 개념 플러스 유형도 이제 한부를 수록해 놨거든요. 저희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기한은 직전 대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에 제가 드린 수업자를 이용해서 이제는 새로운 걸 더 풀지 마시고요. 여기 수능 기출까지만 하시고 남은 기간은 복습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가 제일 기본이니까 교과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학교에서 좀 프린트가 있으면 프린트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걸 보자마자 옛날에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쉽게 풀었는데 어쨌든 뭐 쭉 읽어보시면 뭐뭐 나와 있고 마지막에 A, B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릴게요. 역시나 이 문제는 처음에 그립니다.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뭔지 보시면요. 자, 요게 이제 요런 모양이고요.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대충 그릴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타원과는 다르게 쌍곡선은 여기서 모양이 결정되고 그럼 여기서 A라는 게 여기 있는 꼭지점을 만드는 친구인 거는 결정이 됩니다. 모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초점은 여기 어딘가쯤에 초점이 있겠죠. 편의상 왼쪽에를 F, 오른쪽을 F 프라임이라고 두고 이번 문제는 역시나 또 위의 점 아무렇게나 P라고 두고 한번 간단히 그어보시면 P를 조금 현실성 있게 드릴게요. 여기를 P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여기가 뭐다? 90도다. 아마도 피타고라스를 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이번 문제는 PF 대 PF 프라임이 1대 3이다. 자, 우리 이제 국룰 몇 가지 있잖아요. 자, 이게 1대 3이면 그림을 완벽히 잘못 그렸네요. 이게 1대 3인 그림이 아니지. 깨비. 그럼 제가 죄송한데 이 그림을 조금 수정할까요? 자, 이게 1대 3이려면 여기 반대편일 때겠네. 그러니까 수정할게요. 사실 뭐 상관없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요게 1대 3이다라는 거니까 우리 옛날부터 1대 3 나오면 이렇게 뒀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얘를 K, 3K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문제 보시면 초점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네. 어이구, 얼마나 감사해요. 요 사이에 거리가 얼마다? 10이다. 여기서 첫 번째로 K 구할 수 있겠네. 자,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바이 피타. 그럼 K제곱 더하기 9K제곱은 10의 제곱 100입니다. 정리해보시면 K제곱은 10이니까 K값이 루트 10이 나옵니다. 자, K값이 10이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흐름은 국룰이죠.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하시면 바이 정의. 자, 쌍곡선의 정의는 뭐다? 차이가 일정합니다. 자, 이 차이가 일정하고 이 차이가 뭐를 일정하다고? 주축의 길이로 일정한데 여기 사이가 주축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2a가 나와서 a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a 값 나오면 이 문제 끝났네요. 자, a 값 나오면요. 다시 한번 초점 보시면 초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란 말은 요 거리는 5란 얘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A를 알고 초점의 좌표를 알면 여러분들이 B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의 제곱 아닌가요? 이게 쌍곡선에서 초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A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B제곱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정리해 보세요. 그 B는 루트 15겠죠. 자, 성중아 이해했어요? 자, 뭐 이런 느낌이랄까? 다시, 자, 이 문제는 저기 90도인 거 많이 봤잖아요. 90도는 보통 피타고라스 한번 쓸 타이밍이 오거든. 근데 이번 문제는 세 번째 문장에서 비율이 나와 있고, 그럼 이 비율을 이제 K라던가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며 밑에 있는 초점 사이의 거리까지 만나서 피타고라스로 K를 구할 수 있고, K가 나오면 정의를 이용해서 A 구할 수 있고, A가 나오면 이제 초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B 값도 구할 수가 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초 뒤에 가은이 질문 받을게요. 18번. 자, 질문하는 친구만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 좀 해주세요. 누가 뭐 잡아먹니? 자, 그러면 다음 장에 있는 18번. 가은아 18번 설명드릴게요. 18번 어디있지? 잠깐만. 어? 98, 99. 잠깐만요. 18번? 96쪽이요? 이게 다음 장. 다음 장이구나. 다음 장이구나. 18번. 18번. 오케이. 자, 요 18번 보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사실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이런 걸 많이 풀다 보니까 계속 또 그래프도 그려야겠다. 이 문제도 그래프 그릴 거예요. 뭐 이제 뻔하잖아. 일단 볼까 좀.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수점을 P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뭐 그려봅시다. 자, 그려봅시다. 자, 그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포물선 먼저 그릴게. 자, 포물선 요게 4px니까 p가 2란 말은 즉 초점의 좌표가 2,0인데 이 문제 첫 번째 재밌는 포인트 말해줄까? 여기 있는 F가 여기 있는 초점입니다. 얘가 사실상 초점입니다. 즉 얘는 어쩌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사실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한 문제 풀 때 이거 그린 적이 있거든요. 간단히 그려볼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고 초점이 여기입니다. F.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죠? 대충 그리겠습니다. 조금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기울이겠습니다. 조금 더. 자,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여기를 편의상 A, 여기를 편의상 B라고 하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들을 각각 P, Q라고 하자. 각각이기 때문에 A 밑에 P, B 밑에 Q입니다. A랑 B는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데 P랑 Q는 각각이니까 지 파트너 줘야 돼. 파트너한테. 자, 그리고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어딜 말하냐면 AFP, AFP 요 넓이가 삼각형 BFQ 요 넓이의 4배더라. 그림이 완전 이상하네요. 자, 이 그림이 믿지 마.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거의 4배야. 왼쪽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AFP의 실제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넓이를 실제로 구해가지고 뭔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결국 여기 있는 뭐 A라는 점, B라는 점. 결국은 A라는 점, B라는 점이 나와야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점, B라는 점. 그래서 이 문제는 도입부를 어떻게 하지? 그럼 A, B에다가 문자 하나 빌렸을까? 저희 자주 하는 것처럼. 그럼 예를 들어 일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A라는 점을요.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포물선에서 특히 이 식에서는
x에다가 a라고 두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y 자리에다가 a라고 두는 걸 더 좋아라 합니다. 왜? 그러면 x 값을 예쁘게 구할 수가 있어. 다시 여러분들이 x에다가 a라고 주면 저게 y가 뿔마 루트가 나와서 이렇게 루트가 생겨요. 물론 루트 나쁘지 않지만 좀 안 예쁘거든. 이렇게 두면 되고, 자, 여기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a는 음수라는 조건 달아주겠습니다. 왜? 4, 4분면에 있으니까. 다시 b라는 점 마찬가지로 y 자리에 b라고 두시면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넓이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8분의 a 제곱이란 말은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2 빼기 8분의 a 제곱이라고 둘 수 있고요. 다시 요 길이는 주의하세요.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고 둬야 됩니다. 왜? a가 음수거든요. 길이로 봐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넓이 구해볼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이 넓이입니다. 다시 비슷한 행위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길이 구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는 8분의 b 제곱에서 2를 빼면 되겠죠. 다시 요 길이는 b가 되니까, 자, 이 넓이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넓이는 8분의 b제곱 마이너스 2,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아까 문제에서 세 번째 문장 뭐라고 했냐면 AFP의 넓이가 BFQ 넓이에 여기다가 4배를 한 게 같더라.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가 나옵니다. 이 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왼쪽 거 먼저 정리하시면 조금만 암산할게요. 자, 이런 식이 나오고, 오른쪽 거 정리해 보시면 요게 이제 2b거든요. 2b를 분배하시면 4분의 근데 죄송한 제가 여기서 이걸 왜 마이너스 2라고, 이거 마이너스 a죠?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a죠? 이거 잘못했다. 이게 마이너스 a니까 계속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분배하시면 16분의 a 3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같다. 자, 위에 거 여기 2b니까 분배하시면 4분의 b 3제곱 마이너스 4b.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계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계가 나옵니다. 자, 이 식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왜 혹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양쪽에다가 16 곱하시면 16 곱하기 4 64인가요? 이렇게 되고, 뭔가 할 게 있나를 쭉 감상해 봤는데 뭐 딱히 뭐 보이는 건 없다. 뭔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 일단은 여기까지 쓰고 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시간계가 더 나오면 저는 실제로 이제 A, B를 구해서 이 문제를 끝낼 거거든요. 자, 시간계를 더 뽑아올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항상 뭘 명심해라. 이 문제 풀 때 아직 한 번도 안 쓴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초점 보이세요?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걸 안 써먹었어. 자, 이걸 이용해서 시간계를 더 뽑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뽑을지가 관건인데, 그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요 A라는 점, 초점, B라는 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직선 위에 있거든? 우리가 혹시 옛날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나오면 기울기로 식 만드는 거 아세요? 다시, 기울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식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F라는 점 2,0이고요. 기울기를 구해 볼 건데, 자, 기울기를 몇 가지 방식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있는 요 점과 요 점 가지고 기울기 만들어 볼게요.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요,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겁니다. 즉 이거랑 자 다르게 구해 볼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뭘로 할까? 그래요. 이거 두 개로 할까? 이 친구랑 이 친구로 기울기 구해 볼게요. 자, 8분의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는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를 두 가지로 구한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고1 때 나온 적 있는, 사실 멀리 가면 중2 때 나옵니다. 이제 기울기 관련 내용으로 시간계를 더 만들어 오겠습니다.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요,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 양쪽에다가 8 곱할게요. 자, 양쪽에다가 8 곱하시면 요렇게가 되고, 여기서 분배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요식이랑 연립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 불편하네. 일단은 전개해 볼까? 자, 전개하면서 반대편 2항까지 같이 할게요. 자, 전개하면서 반대편 2항까지 같이 할게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 보이는 거 있네.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거 AB로 묶으시면 되고, 왼쪽 거 죄송한데 마이너스 AB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 마이너스 16으로 묶으시면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생기거든. 그래서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AB 빼기 16, A 빼기 B는 0이다 라고 해서 식 두 개가 나와요. 왼쪽에 쓰겠습니다. 즉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6이다. 식 하나. 두 번째 식은 A랑 B랑 같다. 식 두 개. 선택의 순간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지금 A, B가 여기 있고, 자, B라는 건 양수고 A라는 건 음수입니다. 이거 안 되겠네요. 왜?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겠지. 즉 이 식이 맞겠네. 이 식이 맞다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랑 얘랑 연립을 좀 하고 싶은데 연립 가능할까? 뭐 하자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B는으로 정리해서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한번 좀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떤 뭐 A라던가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요. 한번 그 다음은 해보시겠어요, 가은아? 일단 요런 느낌이긴 하거든. 일단은 요거 한번 그 다음을 한번 넘겨드릴게요. 네,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 한 번 더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일단은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시면 저기 삼각형 두 개, 직각삼각형이거든. 이거 두 개의 넓이의 관계가 나와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거는 왼쪽에 있는 제가 더 큰 삼각형이야. 그림 이상한 거야. 제 넓이 구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뭔가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두는 것처럼 A라는 점, B라는 점을 이제 소문자 A,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넓이를 구해서 저기 있는 요 문장으로, 여기 있는 이 문장으로 식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식이 이 식입니다. 먼저. 근데 이제 문자가 두 개인 만큼 시간계가 더 필요했는데 제가 나머지 한 개의 식을 우리가 안 써먹은 게 초점이거든.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해설지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제가 해설지 풀이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A라는 점, F라는 점, B라는 점이 보시는 것처럼 한 직선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해서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해서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식을 한번 정리해 봤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왔는데 A, B의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밑에는 불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A 곱하기 B가 나왔다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연립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것까지가 현재 상황이거든.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약간 소위 따라가는 풀이고, 근데 솔직히 약간 느낌이 쎄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연립이 썩 예쁘지가 않아 보여.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뒤에 답안지가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답안지를 참고해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혹시 또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
이제 시험이 다음 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일단 안 하고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수능 기출이라던가 여기 좀 어려운 문제가 정 어려운 친구는 급할 거 없거든. 그러니까 급할 거 없으니까 앞에 있는 교과서라던가 기본 문제, 대표 문제 위주로 하세요. 아, 여기 페이지에 14번, 15번이요.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질문을 받다가 끝날 분위기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뒤에 수능 기출을 한번 속죄로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말했잖아. 항상 말하지만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가끔 제가 하는 말 중에 저는 오히려 제가 막 어려운 걸 막 수업 시간에 막 도와주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종종 있어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친구 중에는 내가 도와주면 그걸 정답을 쓰고 풀이 과정을 쓰거든. 그리고 다시 안 봐. 다시 안 보니까 이제 그게 맞는 건가 싶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숙제로 주고 고민이라도 해보고 질문 받는 게 낫거든요. 자, 일단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받을게요. 자, 질문 없는 친구는 이제 앞에 이제 뭐 교과서라던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계세요. 자, 14번입니다. 읽어볼게요. 두 초점이 나와 있고 추측이 나와 있으면 그냥 식 만드는 문제예요. 아마 오랜만이라서 밑에 것도 식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식 만드는 문제거든. 자, 14번은 초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좌표의 모양을 보니까 아, 첫 번째 기본형은 아니구나. 실제로 밑에 보시면 기본형이 아니라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마 팁 하나 드린 게 있죠. 어떤 팁?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이란 게 있어요. 이제 포물선이든 포물선은 없고요. 타원과 쌍곡선은 정 가운데를 중심이라 부르는데 이 중심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뭘로 두 초점의 중점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중심을 두 초점의 중점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중점 구해 보시면 4,1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심을 안다는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 뭐다? 이게 결과적으로 평행 이동을 알려주는 수단이 되는 거야. 다시 평행 이동을 알려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쌍곡선이든 타원이든 기본형에서 중심은 다 0,0이야. 즉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동을 해버리면 이동하는 족족 그게 남아 흔적이. 어쩌면 4,1에서 뭘 알 수 있다? 아, 이 친구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AC가 완성이 됩니다. 갑자기 다시 여기서 AC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꽤나 중요해. 이번 시험에 분명히 식 만드는 거 나올 거거든. 이거 꼭 이용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밑에 있는 BD는 이제 위에 있는 초점을 한 번 더 쓰면서 주축의 길이까지 이용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주축의 길이는요 이동을 해도 안 바뀝니다. 즉 이제 요 모양에서는 이 친구 역할이거든. 즉 이 친구가 자 6이 나왔단 말은 요게 3 곱하기 2니까 여기 있는 3의 제곱 즉 b라는 게 이제 9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D라는 거는 초점과 만나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쩌면 거꾸로 분석을 해볼게. 자, 기본형에서 초점이 어디였는지. 자, 우린 방금 전에 오른쪽에서 평행 이동을 알아봤기 때문에 거꾸로 x에다가 4를 빼고 y에다가 1을 빼면 요게 뭐냐면 기본형에서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쌍곡선에서는 초점을 어떻게 만든다고? b 플러스 d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초점이에요. 양쪽을 제곱하시면 b 플러스 d가 4가 되고 방금 b를 구했기 때문에 d 값도 죄송한데 16이죠. d 값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옵니다. 얘는요 식 만드는 문제예요. 얘는 여러분들 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보세요. 20초 뒤에 15번 갑니다. 자, 식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식 만드는 것도
우리 아마 개념편, 유형편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그 책에서는 식 만드는 게 메인이었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식 만드는 게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야. 실제로. 자, 정리해 보시고 밑에 있는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자, 이 문제는요, 이제 기본형이죠. 초점 나와 있잖아. 자, 여기까지 끊고 식 하나 만들까요? 초점 구하는 공식 위에서 말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쌍곡선의 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쌍곡선의 정입니다. 자, 쌍곡선 위의 점 P에서 이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 이 절대값 역할이 뭐냐면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차이라는 거는 큰 것 빼기 작은 거거든.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누가 더 긴지를 모를 때는 절대값을 씌우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차이가 일정한데 뭘로 일정하냐면 또 나올게요. 주축의 길이로 일정하고 주축은요, 이 친구 역할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A 값 나오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정리해봐. 죄송한데 이 문제는 대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하는 우리 뭐 원래 수업 시간에 수학 원만큼 아마 밀도 있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평까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시험 한 번 한 번은 항상 소중하게 여겨. 너네 이제 이거 한 번 한 번 쌓아서 대학 가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입학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뭐 고3 때가 비율이 제일 높고 뭐 고2가 그 다음, 고1이 그 다음이었는데 요즘은 대학에 따라서 그냥 1대 1대1 그냥 1대 1대1로 하는 대학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번 한 번이 다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정리해 보시고 자, 여기 성중이 98쪽에 5번 갈게요. 자, 98쪽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98쪽에 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요 직선 위의 점, 자, 여기까지 끊고 시간을 만들게요. 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돼야겠죠. 자, 이 위의 점에서 포물선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b제곱 빼기 a제곱을 구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그었다, 이걸 제가 이제 세 번째 유형, 소위 바깥점 유형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는 총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 자, 위의 점, 기울기, 바깥점. 근데 이번 문제는 저기에서 여기에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바깥점 유형이라 부를게. 그리고 제가 바깥점 유형은 사실 이제 다른 것처럼 막 공식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뭐 공식도 쓰긴 쓰지만 약간의 과정이 있다는 점. 자, 과정 한번 따라가 볼 건데 제가 그 수업 때 몇 가지 풀이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 자, 이거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여러분들이 기울기 가지고는 공식을 만들 수 있죠. 다들 외우셨나요? m분의 p니까 m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겠습니다. 왜? 저기서 그었으니까 저 점을 지날 거거든요. 대입하시면 b는 am 더하기 m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자, 양쪽에다가 m 곱해서 한번 반대편 이항까지 해서 정리까지 해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사실상 얘를 푸시면 이제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자,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혹시 수직일 조건 뭔지 아시죠?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재밌는 포인트. 자,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근계수로 연결돼요. 다시. 지금 사실 저희가 기울기를 m이라고 줬잖아요. 즉,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기울기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어쩌면 두근의 곱, 자, 두근의 곱과 연결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야. 자, 두근의 곱은요, 개수로 하시면 a분의 4인데
위에 보시면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하시면 B 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옥성중과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와서 마지막은 근계수를 써야 되는 문제야. 자, 근계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시고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자, 근계수 이용하시면 A분의 4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또 질문 없어요? 그 위에 문제요. 저 지금 기분 탓인가? 거의 다 푸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 위에 문제.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말하지만 그 질문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자, 위에 문제 읽어볼게요. 근데 얘는 왜 물어보신 거예요? 자, 죄송한데 위에 점 나오면 접선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공식으로. 공식으로 구해보세요. 그리고 X축과 Y축 만나는 점도 구할 수 있잖아요. 아까 해봤잖아. X축과 만나는 점 Y는 0.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 그리고 마무리는 이거 길이 구하는 거는 뭐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고. 혹시 지환아 이거 어디가 문제인 건지 설명 가능하면 설명해 주세요. 얘는 그냥 스케치만 해봐도 위에 점 나와 있으니까 공식으로 접선 구하고 접선 나오면 이제는 중학교 2학년 문제거든요. 1차 함수 문제. 혹시 지환아 어디가 문제니? 뭐 정확히 말해줘. 뭐 어디 계산이 안 되면 계산이 안 된다라던가 혹은 뭐 어디가 안 되는지. 말이 없네요. 그분은. 자, 질문하세요. 해봐. 야, 이거는 사실 딱 드는 생각 뭔지 알아? 이거 안 풀어봤구나. 공식을 이상한 걸로 쓰고 있었구나. 원인 발견했네요. 네. 제대로 된 공식 쓰세요. 자, 또! 네, 공식을 외우세요. 이번에 그 이제 2차 곡선과 직선에서 포물선만 들어가잖아. 안 하고. 그 이제 공식 몇 가지 없는데 이제 위의 점, 기울기는 공식을 이제 폼별로 외우세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두 가지 모양이 있잖아. 모양별로 공식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정 외우기 싫으면 위치 관계 판별식으로 풀면 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알겠지?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자, 혹시 뭐 더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자, 그 뒤에 수능 기출 한번 펴볼래? 자, 수능 기출에 제가 그 두 문제를 좀 뺄까 하는데 자, 요거 일단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시. 자, 수능 기출에 여러분 수능 기출 한번 가보시면요. 제외할 문제가 제외할 문제. 자, 어떤 문제 제외할 거냐면 자, 제외하세요. 81쪽에 9번.
그리고 82쪽에 11번 문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하라는 교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뭐 학교에 따라서 기하를 고3 때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문제는 이제 여기 이과생 친구들은 아마 이제 고3 때 미적분 고르실 건데 그 미적분 때 나오는 특정 정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걸 써야 되는 문제라서 자, 이거 두 개는 제외를 하시면 되고 그럼 제외를 하시면 이제 문제가 몇 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실 건데 자, 한 장, 두 장, 한 두 장 되겠네. 그러니까 제외할 거 빼고 하면 두 장 정도 돼요. 한 열 몇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2시 7분이구나. 좋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 7분이긴 한데 대신에 제가 미리 말할게.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어쩌면 저희가 12시 반보다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 일찍 끝나는 게 그냥 일찍 끝내는 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수능 기출을 보려고 했잖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시간도 솔직히 약간 애매하게 남았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능 기출. 질문 받을 거고 다음 시간은 대신에 다시 말할게. 다음 시간은 대신에 목요일이 마지막 수업이거든. 그때는 12시 반보다 조금 더 넘게 할 수도 있어. 지금 한 8분 정도 됐으니까 한 10 몇 분 못한 걸 그때 부처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 이 두 문제는 제외를 하시고 오늘 숙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는 여기입니다. 자, 숙제는 교사용 문제지 80쪽에서 84쪽까지 틀린 문제 한번 틀린 문제래 수능 기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능 기출이 어려운 친구는 사실 이제 이게 어려운 친구는 그냥 수능 기출 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이제 복습용 써 있는 교과서 그리고 저희가 푼 뭐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정도는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얘네들 틀린 문제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다음 시간에도 뭐 제가 뭐 질문을 또 길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오늘은 12시 10분인데 한 15분만 일찍 끝내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시간에 한 15분 더 한다 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혹시 질문 더 있는 친구는 남아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히 계세요.